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자, 우리 이번 강의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근대 문화사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많이 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서 좀 몇 문항을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의도적으로 근대사는 뺐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앞에 있는 고대 파트부터 뭐 고려시대 파트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194페이지고요. 요 시대 누적 기출 테스트 선사부터 조선시대 파트 요 파트에 피시면 되겠어요. 자,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고대죠.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여러분들이 요 딱 사료를 먼저 보고 나서요. 내용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거는 이런 거요. 대무예, 대문예, 그다음에 장문유 이런 거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당시 시기에 이거 여러분 이제 발해라고 하는 걸 눈치채셔야 되는데 이게 고왕인지 무왕인지 문왕인지를 구분하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발해구나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대무예가 대장 장문유를 보내서 수군을 거느리고 등주를 공격하였다. 그랬더니 당 현종은 급히 대문예에게, 이 대문예가 누구죠, 여러분? 대문예는 대무예의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문예에게 유주의 군사를 거느리고 반격하게 하고 저 대문예를 시켜가지고 형이었던 이 대무예가 이 대문예 통해서 흑수말가를 공격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대려 이 대문예가 그냥 당나라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제가 저 무왕이었던 이제 대무예의 마지막 자신의 여생을 저 동생을 잡아들이는데 막 다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장문이 보내가지고 산둥반도 치고요. 공격의 왕이다. 무왕이죠. 그런데 이제 동생과 뭐 군사를 거느리고 반격하게 하고 태복경 김사란을 보내가지고 신라군이랑 연합합니다. 당나라랑 신라군이랑 다시 연합하는 이런 구도로 가게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신라군으로 하여금 가의 남쪽을 치게 하였다. 발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1번.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중시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북진 정책의 일환이죠. 수도였던 개경 그리고 개경보다 위에 있는 저 평양을 서경으로서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고려입니다. 틀렸고요. 자, 2번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라고 했는데 이런 교육기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건원 연호를 세운다. 건원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은 신라의 버프왕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내신자평 등 육자평의 장관급에 해당되는 저런 이제 관제를 정비한 거는 관리들의 등급과 공복의 제도를 마련한 거는 백제 고위왕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 지방관 감찰을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 무열왕 시기 때요. 우리가 관리들의 감찰하는 기구가 이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부가 설치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열왕을 떠올리셔야 돼요. 조금 여기에 의미는 중앙의 관리를 감찰하는 내사정의 의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무왕. 676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지점이 여기죠. 문무왕 시기 때인데요. 이때 지방관을 감찰하는 외사정이 이때 설치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복습 한번 다시 해보면요. 발해도 있어요. 발해도. 관리감찰 제도가. 그게 뭐가 있냐면 중정대가 있다. 고려에도 있죠. 똑같이 대로 끝나요. 어사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사헌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헌부 같은 경우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우리가 합쳐가지고 이제 3사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했죠. 자, 요 정도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사 한번 가볼게요. 6번. 밑줄 근 탑에 해당하는 사진 자료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런 식의 문화사 많이 출제가 되고요. 어느 날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밑에 큰 못가에 이르렀는데 미륵삼전이 연못 가운데서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하였다.
부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선화공주죠. 무왕과 선화공주 이야기입니다. 모름지기 이곳에 큰 절을 지어주십시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맨틱한 무왕이 단박에 연못을 메워가지고요. 미륵사를 창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다는 거죠. 삼국유사에. 그래서 무왕과 선화공주의 이야기가 요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여기서 나올 만한 탑 사진 뻔하죠. 미륵사지 석탑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잘 나왔다. 그동안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거 일본이 저기 뒷부분에 탑 뒷부분을 콘크리트로 다 갖다가 발라놓은 거를 저게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완전하게 복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뭐 대중들한테도 오픈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아주 잘 나왔어요. 또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제 2번에 불국사 앞에 있는 다보탑에 해당이 되겠고요. 3번은 전탑이죠. 전형적인 벽돌탑, 전탑입니다. 요거 이제 영광탑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 저거는 별명이 있잖아요. 백제를 평정했다 소정방 평제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요거는 뭐예요? 향기가 나는 뭐 여인이다. 뭐 이거를 사실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제가 절을 지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드렸어요. 이거는 분황사지 모전석탑입니다. 분황사지 모전석탑. 그러니까 이거는 전탑을 벽돌탑을 모방한 탑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럼 선덕여왕이죠. 선덕여왕. 그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이거 언제 소실되죠? 몽골 침입기 때 소실이 됐구나. 황룡사 9층 목탑. 하나 더 갈게요. 복습하는 거니까. 이거 누가 건의했다? 승려? 자장. 자장이 건의했던 황룡사 9층 목탑. 그래서 주변국의 여러 나라들이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만든 탑이 그 9층 목탑이죠. 다 선덕여왕식이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8번 갈게요. 가 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이곳 죽주산성은 송문주 장군이 가의 침입을 격퇴한 장소이다. 자, 근데 누가 나와요? 이름도 특이한 사신 저고요. 안하무인으로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국경 지역에서 피살당했잖아요. 저거 빌미 삼아가지고 누가 침입해서 들어왔다? 몽골이잖아요. 그래서 기주성에서 거듭 물리쳤다. 몽골 침입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보시면 가 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1번 화통도감, 최무선. 이거 뭐 때문에? 외구 침입 때문에. 그쵸? 진포대첩에서 활약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진관, 재승방약 체제. 이런 체제는 여러분 조선시대에 나와줘야 맞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각 지역에 있었던 군역을 한쪽에다가 다 몰아넣는 거. 이거는 재승방약 체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군역이 있으면 군사들이 있으면 중앙에서 지휘관이 파견을 하는 체제죠. 근데 바로 요런 체제일 때 뭐가 터지냐면 임진왜란이 터졌다. 그래서 이거는 대규모의 침입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한 번 뚫리게 되면 그냥 파죽지세로 올라와요. 그래서 상주 깨지고 충주 깨지고 한양 바로 점령하고 이제 이런 일들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이거 어떤 체제로 다시 돌려요? 진관 체제로 다시 돌리게 됩니다. 뭐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별무반 그리고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여진하고 관련성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숙종 시기 때 부딪혀서 깨졌다. 그래서 별무반을 만들고 예종 시기 때 어떻게 한다? 요 시기 때 이제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삼수병으로 구성된 포수, 사수, 살수 이들은 급료를 받습니다.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그래서 저 훈련도감을 기점으로 해서요. 마지막에 금이형까지 해가지고 5군형 체제, 조선 후기를 끌고 가게 되는 5군형 체제가 설치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8만 대장경을 간행하였다. 강화도에서. 그래서 가 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요거죠. 그래서 불법으로서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겠다라고 했던.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보실게요. 가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자,
신라왕 김부가 와서 항복하자. 기억하시면 좋아요. 신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경순왕인데 이 경순왕의 이름이 김부입니다. 그래서 이 김부가 와서 항복하자 신라국을 없애 경주라고 하고 저 김부를 최초의 뭐로 삼았다? 그냥 아예 이 부분을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김부를 최초의 사신관으로 임명을 하였다. 사신관 제도죠. 자, 그 다음에 나와보시면 국초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서 개경의 볼모로 삼고 또한 출신지의 일에 대한 자문에 대비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기인이라고 하였다.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지방에 있는 향리의 자제를 중앙으로 그냥 끌어왔다. 사람을 끌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기인이라고 하였다. 통제책이죠, 결국. 자, 그러면 가보시면 호주 출신 쌍기의 건의로 인해서 도입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예요? 광종 시기 때 과거제죠. 과거제. 최승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뭐 과거제를 외부 사람을 등용시켜가지고 과거제를 도입하고 이런 것들 뭐 노비안건법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이 비판했습니다. 성종 시기 때. 자, 그 다음에 2번. 젊고 유능한 관리를 공무원이 됐어요. 관리가 됐는데 관리 중에서도 조금 특출나고 똑똑한 인재들 37세 이하에 해당되는 젊은 관료들을 뽑아가지고 더 특별한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뭐 연수도 보내주고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했냐면 정조가 있어요. 정조가. 자, 3번. 5품 이상의 문무 관리를 대상으로 마련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고려 시기 때 전형적으로 뭐 문벌귀족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음서라든지 뭐 공음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좌수와 별감이라고 하는 향임직을 두어서 운영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유향소입니다. 유향소. 근데 이 유향소의 임원격을 뭐라고 불렀냐면 좌수와 별감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정답 5번이네요. 그냥 뭐 되게 뭉뚱그려서 문제 출제했네요. 지방 세력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래서 사신관. 그 지역, 경주 지역은 네가 더 잘 아니까 네가 사신관의 역할을 해.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50페이지로 가서요. 선사시대부터 근대 파트인데 제가 근대 파트는 뺐습니다.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하실 수 있고 기억도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으셔가지고 앞에 내용 좀 끌고 갑니다. 자, 볼게요. 자, 앞이죠. 진짜 앞이죠. 우리 구석기 시대죠. 구석기 시기. 가시대의 설명으로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승배 찌르게. 근데 이게 여러분 주먹도끼처럼 아주 뭉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전기 구석기 시기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후기쯤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날카로운 촉과 같은 거. 그래서 여기가 승배죠, 승배. 그래서 저거를 잇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무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잇는다. 그래서 좀 토끼같이 빠르고 날쌘 동물을 잡는데 유리하겠죠. 요거는 이제 구석기 후기쯤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묻진 않았고 구석기를 찾으시면 되겠죠. 빗살무늬 톡이 뭐 너무 쉬워요. 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거 이거 신석기고요. 그 다음에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구석기 시기는 이거 의존하는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그 지역에 정착하는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먹을 것이 풍부하고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강가에 뭐 막집이나 동굴에서 살았던 거죠. 정답 2번이고. 자, 3번.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이거 청동기죠. 고인돌. 근데 이거 덮개돌의 무게가 엄청나게 뭐 한 300톤까지도 간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반달돌칼을 사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라고 했는데 반달돌칼. 요거 우리 제가 마지막에 빈출 순위할 때 빈출로 나오는 거 1위가 뭐였어요? 이거였잖아. 반달돌칼. 엄청 잘 나온다고. 이거 돌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거 언제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청동기 대표적 유물이에요.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는 청동이라고 하는 제품을 썼지만 주로 이제 이 청동이라고 하는 제품은 위에 있는 이제 지배층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꾸미는 장식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뭐 제사를 지낼 때라든지 아니면 무기로서 뭐 이렇게 쓰기도 했지만 농사를 지을 때 이 청동을 쓰지는 않는다. 저거 너무 귀한 거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는 여전히 석기를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반달돌칼. 자, 그 다음 5번. 가락바퀴와 뼈반을 이용해서 원시 수공업 형태가 나오네요. 요거는 신석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 보실게요.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가 보시면 고구려가 침입해 와서 한성을 포위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제 고구려가 침입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고대 시기고 삼국이 뭐 각축을 다투고 있는 시기예요. 근데 한성을 포위했대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는 고구려가 밑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계로왕 나오네요. 계로운 왕. 백제 계로왕. 성문을 굳게 닫고 직접 방어하며 태자 문주를, 그냥 태자가 문주네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 비, 개, 문, 동이죠. 그래서 비유왕, 계로왕, 계로왕.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문주왕.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또 하나 제가 이렇게도 얘기 드렸잖아요. 문자왕. 이거 누구예요? 고구려 우리 장수왕, 오래 살았던 이 장수왕. 아들은 조다는 왕 못 됐잖아요. 손자잖아요. 그래서 이때 최대 부여까지 복속하면서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던 때가 문자왕이고, 지금 이때 문주왕은 수도가 아래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수도 어디로 밀리냐? 문주왕 시기 때 웅진, 공주죠. 이렇게 밀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비계문동 동성왕,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었던 때가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렇게 장수왕 시기 때 밀리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로왕 굳게 닫고 직접 방어하며 태자 문주를 신라에 보내서 구원을 요청하였다. 문주가 신라 병력 1만여 명을 얻어서 돌아왔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마침내 계로왕이 사망을 해서 마침내 문주왕이 즉위하였다.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럼 시점이 이제 여기까지 내려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보시면 봄에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그다음에 국호를 남부여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부여가 이루었던 영광을 이 아래쪽에서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비로다가 수도로 옮긴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냐면 성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묻고 있는 건요, 바로 이제 요 시점. 요 시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그러면 이제 살펴보게 되면, 자, 이거 여러분 문제가 안에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냐면, 지금 동성화,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출제되면 동성화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추측을 해봤을 때. 근데 자, 제가 미끌 처음에 이렇게 밀고 내려오니까 무슨 동맹? 비누 동맹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신라하고 눌지 마리깐하고 시기 때 군사적 동맹을 맺죠. 그랬다가 이제 문주왕 시기 때 수도까지 밀리고 이때 다시 한번 결속력을 다지는 무슨 동맹을 맺어요? 동성왕 시기 때 제가 동성결혼 소지섭 너무 멋있어. 소지 말이 있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그래서 나올 만한 게 요게 하나가 나올 수 있잖아요. 요거 딱 들어오면 좋겠는데 선지에 없네요. 선지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지금 여러분 백제가 되게 위태로워요. 수도까지 옮기고 그러면 왕권이 어떻게 될까요? 막 수도까지 밀려있고 중심지가 딴 데로 옮겨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왕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왕비족의 말하자면 이제 외척 쪽에 힘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요. 왕이 죽기도 하고요. 피살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 중간에 낀 게 뭐냐면 무령왕입니다. 무령왕. 그래서 이 무령왕 때 뭘 하냐면요. 22담로를 설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왕족들을 파견해가지고 지방을 통제하고 안정시키려고 했던 제도였던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이게 끼는 게 좀 여러분들이 이게 연결이 되실까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고 다시 체제 정비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령왕이 이걸 했다. 22담로 설치. 그리고 성왕 때 수도를 어디로 옮긴다? 수도를 사비, 국호를 이제 남부여 뭐 이렇게 한 거죠. 국호를. 자, 그럼 정답 어디에 있어요?
3번에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역사서 잘 나갈 때 쓸 때죠. 그러면 저거는 이제 근초고항 시기가 되겠고 앞으로 빠지겠죠. 그 다음에 무왕이 미륵사를 건립하였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뒤로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견훤이 금성을 습격해서 경혜왕을 살해하였다는데 경혜왕 그 다음에 경순왕이거든요. 이거는 후백제가 만들어지고 건국되고 막 그러니까 한참 뒤의 얘기고 그 다음에 5번도 복신, 도침 등이 부여풍을 왕으로다가 추대하였다. 이건 뭐예요? 백제가 이미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뒤로 빠지게 되겠죠. 얘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령왕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다음 4번 문제 가실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전라남도 화순군 쌍봉사 철감선사 선종승려입니다. 선사 도윤의 사리를 모신 곳이에요. 그래서 팔각 원당형 좀 체크하실게요. 팔각 원당형 승탑 일반 탑하고는 조금 달라요. 모양새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릅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 때 선종의 유행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화유산이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승탑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하대 오게 되면 팔각 원당형이잖아요. 그게 어떤 거요? 요거네요. 1번. 그래서 이렇게 원형의 형태를 두르고요.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8개. 팔각 원당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보탑이죠. 잘 나오는 건데 뭐 당시에 이제 통일 시기의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석가탑, 3층 석탑이죠. 그거 하나와 이제 다보탑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석등입니다. 이거는 발의 석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요거는 또 신라 거예요. 신라 석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뭐 탑이랑은 관련성이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이렇게 다각다층 탑이에요. 층수가 너무 높고 그다음에 이렇게 각도 많아요. 요거는 팔각 9층 석탑이죠. 월장사 팔각 9층 석탑입니다. 요거 고려시대 거죠. 자, 다음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자, 이곳은 체크할게요. 강진의 만덕사에 위치한 백년결사예요. 백년결사. 고려 무신정권기에 최후의 후원으로 절의 규모가 크게 확장되었는데 자, 여러분 이게 결사운동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요. 그러니까 불교 개혁운동이에요. 속세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불교 정화운동이자 개혁운동인데 자, 하나는 진울의 수선사 결사, 수선사 결사운동. 승려들이여 산으로 들어가자, 뭐 독경과 노동에 힘쓰자,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새의 백년결사입니다. 백년결사가 열린 곳 어디다? 강진이고요. 저기에는 그 고려 시기 때에 청자를 만들어내는 가마터도 많이 있던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백년결사 같은 경우 특히 이렇게 참회하는 거 이런 것들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합한 거를 골라라라고 했을 때 1번 보시면 의천이 불교 통합을 위해서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라고 했어요. 천태종, 그래서 우리만의 천태종, 해동 천태종 이거 나온 것은 저거는 국청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청사.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요새가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신앙결사를 이끌었다. 민중들의 호응을 되게 많이 얻었어요. 정답은 2번이고 자, 그 다음 3번. 진울이 정해사를 결성하고 불교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수선사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전남 순천사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각훈이 해동고 승전을 저술하여 승려들의 전기를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고려시대 맞지만 관련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련이 삼국유사를 집필하여 저게 어디냐면 저거 이제 경북 인각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저거 하는 검에서 지금 요런 유형 말고 이렇게 지도 안에 이렇게 위치를 표기하는 식으로 한번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인각사에서 이렇게 집필을 했다 정도.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삼국유사 저 책 자체의 책의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역사를 쓸 때의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가볍게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교 중심의 이야기 승려가 썼기 때문에 그리고 야사 그리고 모두 당연히 들어가 있다.
단군신화 들어가 있다. 하나만 더 체크해드리면 저거 언제냐면 원간섭기에 쓴 거예요. 그러면 충렬 왕시기 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여러분 뭐 사실 다 풀어드리고 싶지만요. 이거 다 해드리면 그 강의를 빨리 그 다음 개념 진도를 여러분들이 빼셔야 되는데 이게 강좌 수에 여러분들이 압도돼서 많이 부담을 느끼세요. 그래서 다 해드릴 순 없고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으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또 모르는 거는 질문도 하시고요. 그렇게 좀 빠르게 우리가 압축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주제는요. 일제강점기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